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 투자하기 어떤가요? 무언가 살짝 애매하지 않나요? 특히 한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힘드실 거라 봅니다. 유럽 증시,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펄펄 날아가고 있는데 한국만 왜 이리 박스권에서 머무는 것일까요? 한국 증시는 다시 박스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도대체 한국 주식이 왜 이러는지, 이게 진짜 모습인지,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이것들을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독일의 주가지수 차트는 파란색으로 표기했습니다. 파란색 독일 증시를 보면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중이고, 녹색으로 표기된 미국 증시 역시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일같이 증시가 오르는 것은 아니었죠. 4월달 증시는 힘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심해진다는 말이 나오면서 증시가 무너지는 척 하다가 5월 첫째 날 연준회의에서 파월이 비둘기스러운 말을 해주자 증시는 다시 급등하면서 일제히 신고가를 경신해버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계는 하나라고 하죠. 세계 증시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한국 증시도 이와 비슷하게 움직였을까요? 한국을 대표하는 코스피 지수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코스피 역시 4월 달에 힘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5월 첫째 날부터 증시가 강하게 반등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다른 나라 증시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문제죠. 다른 나라들은 오른 김에 그냥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한국은 전 고점을 맞고 떨어지면서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이런 무빙을 보여주는 이유를 간단히 체크해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 초에 미국에서 3가지 3종 세트 호재가 터졌는데요.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 저도 영상에서 몇 번 설명드렸었기 때문에 제목만 언급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파월 연준 의장이 긴축 속도를 줄이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국채 발행량을 줄이겠지만 3분기부터는 대선에 맞춰 국채 발행량을 크게 늘리겠다는 발표를 했었죠. 또한 국채 중에서 단기채는 현금처럼 쓰이는 유동성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뿌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재무부에서 직접 국채를 매입해서 돈을 뿌린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저의 최근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유동성을 공급해 준다고 하니 전 세계 증시가 다 같이 올랐던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유동성에 매우 민감합니다. 한국은 내수가 아닌 수출로 성장하는 나라죠. 미국에서 돈을 뿌리면서 완화적인 태도를 보여주면 경제가 살아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이 늘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전 세계로 퍼지면서 현재 OECD 국가들 중에서 선행지수가 전월 대비 상승 전환된 국가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면서 한국의 수출 역시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한국 증시 역시 오르겠죠. 그래서 최근에 열린 금통위에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24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5%로 대폭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분기 성장률도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자신감을 갖고 연간 전망치를 높게 잡은 것입니다. 이제 그럼 우리는 꽃길만 걸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왜 이렇게 한국 증시는 힘든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수요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을 동반합니다. 연준에서 돈을 뿌리면서 경기를 성장시킨다는 것은 고물가가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최근에 연준 위원들이 다시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께서는 현재 경제가 더 나은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물가 완화 진전 확인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당장 금리 인하가 어렵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께서는 인플레가 아직 2%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에 인플레가 잡힌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분은 그것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죠.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아직 인플레가 높다, 당장 금리 인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의미심장한 이벤트가 하나 발생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 저녁 미국에서 제조업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되었는데요. 모두 전월 수치, 예상 수치를 훌쩍 상회해버렸습니다.
경제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경제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럼 한국 사람들은 수출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증시가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죠.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기존에는 9월 달이면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해 줄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금리 인하의 시기가 11월 달로 밀려버렸습니다.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너무 좋기 때문에 굳이 금리를 내려가면서 경기 부양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게 투자자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최근에 달러가 상승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이에 맞춰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곤 합니다. 최근에 6거래일 동안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연 한국 주식 코스피의 수급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6거래일 동안의 수급을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생각보다 많이 팔진 않았습니다. 고작 200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여줬을 뿐입니다. 다만 금융투자, 연기금 중심으로 코스피의 매도가 크게 나왔습니다. 환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유출을 우려해서 한국 기관들이 먼저 팔고 떠난 것입니다.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네요. 저는 당연히 외국인이 많이 팔았을 거라 생각하면서 자료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만들다 보니 한국 기관들의 매도세가 생각보다 강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기관들은 도대체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팔았을까요? 이것은 전체 섹터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들이 어떠한 것을 사고 팔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대부분 전기 전자 섹터를 순매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거래일 동안 연기금은 전기 전자 섹터만 4천억, 금융투자는 3,5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를 외국인은 3천억 정도 순매도했네요. 그런데 방금 제가 외국인 순매도가 생각보다 적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외국인은 전기전자를 팔고 다른 쪽을 샀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은 전기전자를 팔고 화학, 운수장비 이런 섹터를 주로 매집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또한 이런 섹터를 주워 담았네요. 최근 6거래일 동안요. 자, 그렇다면 무언가 느낌이 오지 않나요? 많은 투자자들이 전기전자를 팔고 화학, 운수장비 이런 쪽으로 옮겨가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화학 섹터에는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볼까요? 화학 섹터 내에는 화장품 주들이 많습니다. 아모레퍼시픽, APR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들 수급을 보세요. 연기금이 하루도 안 쉬고 매수 중이고요. 외국인들도 지속적인 매수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화장품 섹터에 집중해야겠죠? 다만 한중일 정상회담이라는 단기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벤트 이후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APR은 화장품주이자 피부 미용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화장품, 피부 미용 이런 쪽은 세트로 보시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수장비 섹터를 보겠습니다. 이쪽에는 현대차, 한국조선해양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입니다. 외국인들은 주로 현대차, 연기금은 주로 한국조선해양을 크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동차, 조선 섹터인데요. 이쪽의 수출 증가세가 요즘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와 조선 섹터 이쪽도 잘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 오른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기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파적인 연준의 발언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울 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와중에도 수급이 몰리는 종목, 수출이 잘 되는 종목 이런 쪽에서는 주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저는 몇 달 전부터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서 이렇게 4대 섹터를 꾸준히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러한 저만의 가이드라인 내에서 투자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다가 요즘 엔비디아의 실적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엔비디아의 협력사인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주도 놓치지 않아야 하죠. 물론 지금은 외국인 연기금이 반도체 섹터를 전체적으로 매도 중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장기적인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고 투자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 전기전자 섹터 내에 있는 삼성전자는 힘이 없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삼성전자는 지금 팔아야 할까요? 이런 제목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